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네, 저녁 방송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출석을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피한 투자자님, 5억 이상님 어서 오세요. 찐이고고님 반갑고요. 유통님, 평범한 부자님 반갑습니다. 복 받으세요. 행복한 선택님 오셨고요. 백마사님, 그리고 게스트분들 많이 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네, 고니님 어서 오세요. 탑자죠, 탑자, 고니님. 어서 오시고요. 소피리님, 뷰티풀 듀나잇. 네, 그래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최민선님, 이제 500억 부자로 올라서신 우리 최민선님 반갑습니다. 무한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성이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요. 어쨌든 좋아요. 무한부자님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네. 소비 말고 투자님 어서 오세요. 쌀쌀하니 춥습니다. 맞습니다. 추워요. 그리고 수산pen건님, 조님, 총알충전님, 단비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복 받으시고요. 네, 좋은 밤이에요. 오케이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그 신고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는 특히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 신고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신고가는 어떤 의미예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물리지 않았다. 그래서 신고가가 참 좋은 거예요. 새거, 새거. 뭐든지 새거가 좋잖아요. 하얀우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새거가 좋잖아요. 새거가 최고야. 그죠? 최고, 최고. 새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신고가 흐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따라가기는 좀 벅차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초기에 발견해서 공략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니까 매수 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보면은 꼭 이상한 데 사가지고 좋은 주식을 그냥 물려가지고 그냥 이상한 데도 매도하시고 매도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좋은 종목을 샀는데 단기 고점에 샀어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서 손절을 했더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매도하는 게 아닌데 매도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종목은 잘 골랐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종목은 잘 고르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잘 못 고르기 때문에 그 종목을 데리고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고점은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추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시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을 잠깐 보면 일단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2600을 넘어섰습니다. 자, 2600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았어요. 2600 가느냐 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말들 많았죠. 실제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2200, 2300, 2400 포인트가 당연시 되던 시기였냐. 네. 그게 언제 얘기해 드린 거냐면,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죠. 네. 이렇게 3콤보가 나올 때요. 네. 무서울 때. 2300 깨졌다.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언제부터 2300이 우리한테 큰일 나는 지표였습니까? 2300이란 지수 감히 상상이나 했었던 그런 지표였냐 이 말이죠. 그걸 보게 되면 시장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고요. 또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아 놓고요. 시장은 항상 우리한테 더 좋은 것, 더 멋진 시세, 더 멋진 수익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사발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2600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특정 포인트가 있어요. 2300, 2400, 2500, 2600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600이라는 포인트가 돌파가 됐을 때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 네, 아마 오늘 뉴스 헤드라인에 전부 다 2600 돌파가 제목으로 들어갔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마감 시황에 2600 포인트 돌파, 네, 이렇게 썼죠. 강세장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강세장 어디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장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거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야, 솔직히.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작두를 열심히 타도 모르는 거죠. 작두도령도 모른대. 언제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작두를 이렇게 막 타는데 모르겠다는 거지. 왜 몰라요?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 이 얘기예요.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이 주가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건데, 이것을 파헤칠 수 있는, 파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항상 도망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쥐도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말 뭐 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주가의 상승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네,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1번 뭐예요? 내려갈 때죠.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내려가게 되면 강세장은 강세장이 끝났다기보다는 단기 상승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인데, 좋아. 주가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오는 거고,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내려가는 시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단순하게 주가가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 26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서 2500 몇 포인트가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서는 것인가? 이제 상승은 끝난 것인가? 라고 보기 어렵죠. 이 첫 번째 조건은요, 내려갈 때인데, 어떻게 내려갈 때요? 5일 이평선입니다. 네. 항상 우리가 이평선을 중요시해야 돼요.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갈 때, 그때가 이제 단기적 조정을 생각해야 될 때, 매도를 봐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 고점이 나오고 나서 항상 이렇게 매도 사인이 나왔었던 위치는 전부 다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내려갔던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급등주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종목은, 시장은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짧은 조정일 수도 있고 긴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가봐야지 알죠? 근데 5일선이 깨지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조정은 받게 된다는 얘기죠. 즉 사나이가 칼을 딱 뽑았어. 그럼 무라도 써야 되는 것처럼 5일선 일단 깼어.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심리적인 요소예요. 심리적인 요소.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동평균선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뭐예요 이게? 무빙 에버리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무빙. 움직인다. 네, 그죠? 영어 시간이요. 네, 오늘 또 잉글리시 스터디를 한번 해야 되겠구만. 무빙. 네, 움직이는 거요.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뭐예요? 네. 평균.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인이잖아요. 무빙 에버리지. 움직이는 것에 대한 평균. 움직임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럼 5일 이동 평균선은 뭐예요? 5일. 5day. 네. 5day 무빙 에버리지. 이거 뭐예요? 5일 동안 움직임 평균이 점 하나로 찍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찍힌 점, 그 다음에 또 찍힌 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된 것이 뭐다? 5일 이동 평균선이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5일 동안 매매를 한 사람들의 집약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 농축된 엑기스 아닙니까? 그죠? 농축한 엑기스. 연장을 또 깜빡하셨구나. 그러면은요, 네, 모르겠다. 내일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네. 전화해보세요. 깜빡했다고 뭐 하면 뭐 해주겠지. 그죠? 네. 괜찮을 거예요. 네. 너무 바빴다.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바빴어. 그거가 오픈특가라서 그게 계속 가격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전화해 보시고 안 되면은요, 저한테 한번 톡이라든지 뭐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전화해 보세요. 아마 될 거예요. 네. 아니면은
네, 그냥 내일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설마 그 정도 저것도 없을까?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해보세요. 그래서 이 5일 동안 움직인 평균에 대한 그 심리,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심리 가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물려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려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일단 더러워져요. 물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손실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손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공포심에 쪄들게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주가가 한번 더 내려가? 그러면 에라이 안 되겠다. 매도를 부르게 되죠. 뭐 투매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그동안 상승 추세를 끌고 왔었던 이 심리적인 요소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무너지든 장기적으로 무너지든 무너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단기 조정을 보는 타이밍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좀 저거한 게 뭐냐면 추세가 일단 우상향이잖아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뭐 유튜브에서 댓글 다신 분 보면은 시장이 뭐 내려갈 거다, 뭐 이제 폭락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 네. 장 폭락한다, 뭐 하고 있냐, 뭐 더블딥 나온다, 뭐 이런 네, 희한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안 배치돼. 네. 정면으로 말씀드렸죠. 네. 지금이 천정이냐? No. 네. 그 다음에 뭐 더블딥 나오느냐? No. 헤드앤숄더냐? No. 주가는 내려가느냐? No.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 방송 들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일단 우상향을 계속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향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일선 깨고 들어오는 조정 정도는 들어와도 그냥 무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시. 네. 보지 말라 이게요.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이씨 뭐. 네. 근데 이거는 밑에서부터 계속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끌고 가는 사람의 입장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오늘 반짝 튀어가지고 흥분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매수를 눌러서 매수가 됐다. 그러면 여기선 고민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좋은 시장이고 아무리 좋은 네 그런 뭐 분석이 나온 그런 투자처라고 하더라도요. 높은 데서 사버리게 되면 즉 타이밍이 안 되게 되면 타이밍이 나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되는 겁니다. 개판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삼성전자를요. 여기 7월달 고점에 샀어. 네. 여기 6만원 넘을 때 샀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고 54,000원까지 떨어졌어. 손절한단 말이죠. 네. 손절해버려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손절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야.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이걸 볼 수 없는 거야? 이거 계산되는 게 있었는데 이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 왜? 계산이 안 되네. 네. 하여튼간에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어딘가 찾아봐 있어. 근데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요만큼 6만원에서 54,000원까지 마이너스 10% 나왔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마이너스 10%를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하고 나서 마이너스 10%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손절 매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손절 매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반드시 밑에서 사셔야 돼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사셔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작년 요때 초반 시점부터 해서 작년 여름까지 네
보유 관점, 홀딩 전략에서 매수가 이제 8월달, 9월달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매수한 가장 싼 가격이 42,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42,000원대. 그리고 나서 이제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뭐 더 사고 더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 단가가 46,000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아직은 4만원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멈추게 된 이유가 있죠. 모든 추세와 모든 매매는 딱 한 군데로 통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한 군데로 다 통해요. 자, 2017년도 연말 시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욕하고 깠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방송 다 있어요. 팟빵에 가시면 삼성전자 좀 매도합시다. 이것 좀 파셔야 합니다. 라고 그냥 목청껏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친 방송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2017년도에 슈퍼사이클이라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데 도대체 왜 매도를 했을까?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얘기. 외국인들이 팔았어. 외국인들이 팔면서 뭐 그때 음모론도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그리고 개인들이 흥분하게 되면서 주가를 빵 튀어올렸단 말이에요. 요 당시에 목표 주가가 4만원이에요. 400만원이 나왔어. 400만원. 400만원. 이때 주가가 265만원. 목표 주가가 400만원. 탁 나오면서 이제 더 간다. 막 잘 간다. 막 이 개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쳐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감하게 매도 사인을 딱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후로 오랫동안 무조건 매도만 외쳤죠. 같이 나왔던 애가 누구냐면 셀트리온. 2017년도 11월, 12월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삼성, 그렇게 종목 물어보시면 답변 못 드려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 대한 매도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매도만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딱 전략이 바뀐 게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뀌었을까? 요거는요, 어디에 비밀이 숨어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요? 요게 뭐예요? 추세가 바뀌는 포인트.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하고 있다는 거.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인데 아직도 삐삐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말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요즘 애들 말. 뭐지? 에바? 뭐 이런 거. 에바라는 것도 있고, 뭐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우와, 우리 단풍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 왜 문을 열고 들어왔지? 어떻게 문을 열었지? 문 닫았는데. 잠갔는데. 손잡이들이 땡기지 않아 보다. 걔가 이제 점점 커지네. 마상은 뭐예요? 마상? 마음의 상처 이런 건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에바? 뭐 이런 것도 있고, 개 뭐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개 뭐도 있고, 개 좋아, 요즘에 개를 다 갖다 붙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아들한테 물어보긴 하는데 배워야 돼요. 요즘에 다 그런 말 쓰고 있는데 걔네들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외국어랑 똑같은 거냐.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굉장히 큰, 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강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풍이를 지금 잘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옛날 같은 때는 그냥 막 놔두고 키웠잖아요. 제가 어릴 때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개순이에요. 개순이. 강아지가 여자 강아지였거든요. 그래서 개순이. 그 다음에 개순이 다음에 키우던 강아지가 개동이. 개순이, 개동이. 그랬는데 이제 지금 강아지가 이제 저거지. 지금 강아지가 이제 단풍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개순이 때만 하더라도요, 이거 묶어놓고 하지 않았어요. 묶어놓고 하지 않고 그냥 목줄도 없었지. 그냥 동네 풀어놓고 지가 실컷 돌아다니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오고 쓰레기통 주워 먹든가 말든가 그러고 했단 말이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목줄 꼭 해야 되고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추우니까 우리 단풍이 산책 보내려고 제가 강아지 옷을 샀는데 네, 캐나다 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캐나다 구스. 나 이거 이름 듣고 빵 터져서 죽는 줄 알았네. 캐나다 구스라는 데가 있더라. 와, 더럽게 비싸. 아, 강아지 그 뭐 패딩 잠바 이런 거 하나가 5만 원, 6만 원 해요. 난 깜짝 놀랐잖아. 네. 사람 옷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캐나다 구스래요. 와, 나 기가 막혀. 근데 뭐 별게 다 있더래요. 예쁘고 막 그렇긴 한데 하여튼 세상이 바뀌었어요. 강아지 추울까봐 이렇게 옷도 입히고, 네. 참 그러면 바뀌고 있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강아지가 응가를 하게 되면 다 주워가지고 치우고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돌아다녔거든. 말았거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요즘에도 목줄 안 하고 그냥 강아지 똥 안 치우고 막 그러시거든.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그러면 벌금이야. 아시죠? 네.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추세가 바뀌는 것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법칙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난 더 이상 안 빠질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매도가 이제는 아닌 거죠. 네. 그 다음에 잡아서 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홀딩도 아니고 이제는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잘 올라갔어요. 사실 이 포인트가요, 그 무역 분쟁이 종료가 되면서 2019년도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올라갔어야 됐어. 원래는 저렇게 갔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기서 가파르게 2017년도처럼 튀어 올라갔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간다. 네. 간다 다음에 뭐지? 숑 간다? 간다 숑 간다? 네. 네, 그런 거 하든가. 하여튼 뭐 그게 갔어야 돼요. 근데 물론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완급 조절하면서 가기에 갔었겠지만, 네, 갔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어.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랬죠? 보너스 주웠다. 얼마나 멋진 위치입니까? 네, 살아나려고 했는데,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고 나니까 비대면이니 뭐니 집에서만 재택근무하니 뭐 그러니까 뭐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데 실제로 실적도 막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다가 다른 외국 기업들은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겨우 400억 넘어갔네요. 네. 300억도 안 된대. 300억대, 400억도 안 된대. 애플은 막 2000조가 그러냐. 300억. 300조가 이게 말이 됩니까? 2000조 대 300조가 말이 되냐고. 저평가죠. 어마어마한 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쌍하기도 하고, 네, 더없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사줘야죠. 왜? 저평가된 기업은 경기가 살아날 때 반드시 수혜를 받게 됩니다.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요, 막 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주머니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죠? 계좌 예탁금에 돈이 있는 꼴 못 보잖아요. 저도 지금, 네, 우리 아이 계좌에 그때 팔아먹은 게 뭐였지? 그 주식이 뭐 조금 들어있거든요. 몇십만 원 들어있는데, 그거를 못 사가지고 지금 계속 마음에 찌꺼기로 남아있어요. 아, 저걸 사야 되는데, 씨만큼.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돈이 있는 걸 못 봐요. 저도 월급날 돈이 딱 들어오면은 그냥 주식 싹 사버리고 빵 만듭니다. 예탁금 빵. 왜냐면 다음 때 또 들어오니까 예탁금 빵 만들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네. 예탁금에 지금 돈 있는 분 있어요? 예탁금에 돈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 다 주식 사지 않았어요? 주식 100%. 무슨 현금 비중은 무슨 주식 100%지.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현금은 어디서 계속 나오냐? 네. 자꾸 이상한 거 팔아가지고 또 갖다 넣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끄집어다가 또 집어넣거나.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에 집어넣은 것은 무조건 다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물릴 때 항상 힘들어. 네, 물릴 때 항상 힘들고요. 장이 올라갈 때는 기분 좋고 그렇죠. 늘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거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9.9%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진짜 0.1% 정도만 네, 비중 딱딱 지켜가면서 하는데 요즘 같은 강세장에서는 이제 종목당 비중도 전부 다 네, 수익으로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현금 예탁금의 현금 비중 없이 그냥 주식 비중으로만 많이 밀어넣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질문 받은 적도 있어요. 그 돈을 조금 빼서 현금으로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 회장인데요. 네, 딱 그 말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이보게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장이 올라가는데 어디다 현금을?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때요? 경기가 좋아지고요. 상황이 좋아지고요.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사야 되겠다고 준비를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오, 저평가, 오, 완전, 네, 저평가는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로우, 평가는 뭐냐? 네, 아무튼, 네, 저평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저평가예요? 네, 그러면서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영어예요, 이거 영어라는 겁니다. 네. 저평가, 사고 싶어요. 자, 영어, 외국말은 누가 쓰는 거야? 한국 사람이 씁니까? 외국말을? 아니죠. 누가 써요? 오, 저평가, 이거 누가 그런 거야? 네? 로우 밸류? 네. 그래요. 오, 로우 밸류 스탁입니다. 네. 그래서, 오, 사고 싶어요. 네. 영어 진짜 더럽네. 네. 사고 싶어요. 我想买. 네. 그 중국말. 네. 我想买. 해서, 나 정말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얘기한 거라고?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네.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외국인.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네. 언더 밸류에이션. 네, 그것도 좋고요. 네, 다 좋아요. 네, 어쨌든 저평가.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와, 저평가네요. 사야 되겠습니다. 네. 그걸 언제부터 얘네들이 한 거예요? 네. 언제부터? 여기요. 5월, 6월부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삼성전자 매수를 언제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5만원 밑에서부터 계속 째리면서 들어오는 거죠. 삼성전자의 매수 적기는 5월, 6월이에요. 근데 이때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뭐가 없었죠? 네, 성수세 문자반이 없었어. 불행하게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조정을 중간에 쿵쾅 받아주더라 이 얘기죠. 어우, 땡큐베리. 네. 계속 올라가는 주식인데 주가가 쿵쿵 떨어진대요.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와요. 겁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떨어지면 가장 최저점, 아주 그냥 거지 같을 때, 아주 그냥 가장 무서울 때, 아주 그냥 뒤도 돌아오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주는 겁니다. 사자고요. 네. 그게 외국인과 함께한 매수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서 매수했다고요? 저평가, 업황 호전,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언제요? 주가가 쿵 떨어졌을 때요. 내 마음도 쿵 떨어지게 되면 얼른 주워야 되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바닥에 돈이 떨어졌어. 여러분들이 5만원짜리 들고서 막 신나서 가다가 하고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에이 떨어졌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빨리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가서 주워볼게. 돈이 떨어져서 바닥에 근데 그거를 그냥 갈 거예요? 주워야지.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왜 이거 안 줬지? 싸구만. 그쵸? 떨어지면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만 떨어진 거잖아요.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소피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게 가끔씩 그 유튜브 때문에 이게 화면이 뿌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거나 세로 고침 한번 눌러보시면 네, 예쁜 제 얼굴을 또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포커스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한 배경은 그냥 그래요. 딱 그냥 거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틈날 때마다 네, 틈날 때마다 사고 싶을 때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뭐 수익이 조금씩 나다가 말다가 그랬겠죠. 근데 제가 10월 달부터는 외국인 매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실어 가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9월 달에도 그 얘기 해드렸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도 매집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를 계속 해주자.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삼성전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하이닉스는 2인자요. 2인자. 네, 2인자. 2인자. 2인자인데 중요한 건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추세가 조금 더 애매했어요. 삼성전자는 우상향이라고 했지. 근데 얘는 우상향도 아니야. 그냥 횡보, 그냥 박스권 계속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왜 매수가 들어가는 걸까? 이거는 되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9월 말부터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이닉스를 매수하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기억도 안 날 수도 있겠지.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주가가 쿵쾅 떨어져요. 내 마음도 산산조각. 사지 마십시오. 왜? 주가가 떨어질 땐 사면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바뀔 때, 자, 이제는 기다리세요. 자, 매수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어디서요? 여기. 원래는 제가 85,000원부터 매수를 해 나가려고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지가 더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85,000원 그 전부터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83,000원대부터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하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겁을 낼 게 없어.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일단 사고 보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여기서 사주는 거죠. 쭉 올라갔어요. 오, 이거는 너무 셌어. 기다려요. 주가가 근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번 샀죠. 그 다음에 쿵 떨어지고 반등 나갈 때 한 번 더 샀죠. 지금 하이닉스 비중이 우리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 이제 8만원 초까지 해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10만원입니다. 10만원요. 하이닉스 10만원 세대가 열렸어요. 근데 아직 멀었지. 하이닉스 가려면요. 네. 하이닉스 목적지까지 전환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 가야 돼요.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신고가 나오고도 한참을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신고가가 106,000원인데요. 이거 넘어가고도 한참 더 갈 겁니다. 그럼 지금은 사야 됩니까? 결과를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 10만원이고 만약에 하이닉스 20만원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10만원이니까 사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만원 사가지고 9만원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10%예요. 어떻게 된다? 손절한다. 아, 하이닉스 좋다더니 개떡 같네 이 젠장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목욕감을 주고 시장은 또 다시 올라가겠죠.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항상 쾅쾅 떨어졌을 때, 무서울 때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냥 재료는 같아요. 뭐라고요? 업황호전, 실적 개선,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언제요?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요.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인데 다 떨어지고 나서입니다. 다 떨어지고 나서. 다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덜 떨어지면 이거 문제가 돼요. 항상 덜 떨어지는 애들이 문제죠. 덜 떨어지면 문제예요. 다 떨어져 버려야 돼. 네. 다 떨어져 버려야 돼.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진 것에 대한 신호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아주 강력한 상승 캔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 포인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때가 언제인지는 기다리셔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이럴 때 정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야 저럴 때 무슨 매수 추천을 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삼성전자는 요거 하루 전날 샀어요. 삼성전자는 요거 하루 전날 요날 샀거든요. 네. 무서운 다음날. 지금은 기분이 너무 좋죠. 지금은 너무 예쁘죠. 사고 싶죠. 지금 사면 물릴 수도 있어요. 주식의 매수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래야지만이 경쟁이 없고요. 더 싸게 살 수 있고 더 좋은 위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유 언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점에 사게 되면요. 좋은 주식을 고르면 그나마 다행인 게 고점에 사서 물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차라리 어차피 기다릴 거라면 매수하지 말고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훨씬 이득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금 더 가야 될 거예요. 비중도 많이 실어놨고 또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간다 생각을 해봤을 때 배당도 받아먹고 시세 차익도 챙겨먹고 공짜 종목까지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간단하게 전반적인 어떤 추세 전환과 업황 개선 등등등을 가지고 또 가장 중요했던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매수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좋은 상태에 있는 종목을 올라갈 때 산 게 아니라 쾅쾅 떨어져서 무서울 때요. 막 그냥 정말 무서울 때. 아무도 못 산 것 같다 생각될 때. 아무도 그냥 개떡 뭐 정말 이거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을 때. 매도해야 되나라고 생각됐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와, 이 뭐 상한가도 나오냐? 막, 어떻게 저기서 샀을까? 어휴, 그냥 잘 샀네?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죠? 이 매수 가격대가 지금 이게 1700도 아닌데, 1600원이네요. 1600원 정도 수준이 1600원 여기네요 매수가. 네. 야 어떻게 저기서 매수를 하게 된 거야? 이것도 3번에 걸쳐서 샀어요. 3번 샀습니다. 한 번 사고요. 네. 떨어졌을 때 또 사고요. 네. 3번. 추가 매수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숱하게 또 방송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은 매수해 달라라는 이야기들까지 같이 했죠. 비중을 같이 들고 가라. 이거는 왜요? 폐지 주워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거 뭐 바닥에 떨어진 종이라서 주워 가지고 팔아 먹으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네. 이거 왜요? 종이를 바닥에서 잘 주웠다. 이것도 맞는 정답이긴 해요. 바닥이기 때문에 샀어요. 근데 바닥인 건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보이겠죠? 아, 이게 바닥입니까? 할 수 있는데 크게 봐요. 크게. 뭘 했냔 말이에요? 얘가 뭘 했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뭘 했죠, 우리가? 그냥 계속 들어도 잊어버리지, 계속. 네. 뭘 했어요? 하락하던 추세가 멈췄어요. 딱 멈췄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관망을 하셔야 돼요. 관망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한 자리부터는 매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쉽게 급소가 포착이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꼬여요.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무한부자님, 여기서 뭐 종목 이야기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방송에서, 네. 종목 이야기 하시거나 서로 뭐 이렇게 뭐가 좋다 토론하시거나 이러면은 경고 들어갑니다. 경고 어디 갔어? 이거 우리는 노란 카드 없이 바로 옐로 카드 들어갔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거는 조용한 데 가셔가지고요. 그 으슥한 골목길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큰 돈 벌고 싶은 거 단타로 해서 뭐 이렇게 밑에서 왕창 몰빵 쳐가지고 오늘 상한가 먹고 막 이런 큰 돈 벌겠다는 욕심 그거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요 절대 좋지 않아요. 네,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투자, 항상 욕심이 모든 것을 그르칩니다. 욕심이 모든 것을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네, 욕심내지 마세요. 다 해줍니다. 네. 다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욕심낸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이고 욕심쟁이구나. 그러면서 목욕감만 던져준다고. 네.
그리고 이게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은요, 주가가 5% 10%만 올라가도요, 그거 뺏길까봐 자꾸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세요. 네, 무소유. 그냥 마음을 비우고, 네,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자, 미관 원자님의 질문은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페이퍼 코리아는 이런 식으로 전환에 대한 포인트, 그 다음에 상승으로 진행이 됐어.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바뀌었으니까 조만간 뭐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종목도요. 틈을 보겠지.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뭔가 자기한테 맞는 재료가 딱 터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 후일지 한 달 후일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나와. 네. 그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분명히 나온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너한테 1억을 줄게. 근데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기다려봐. 내가 곧 줄게. 꼭 줄게. 100% 확실하게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던데요. 주식이 수익만 난다면야 뭐 얼마든지 기다리는 거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달도 못 기다려. 그냥 안 가면 갖다 냅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울면서 후회하네. 네. 그러거든요. 답답하죠. 안타깝죠. 네. 좋은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팔아버린다거나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매매는요, 또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단기에 올려서 이격이 벌어질 때 사게 되면 단기적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주식 갖고 다 팔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밑바닥에서 사세요. 밑바닥에서. 밑바닥은 어떻게 해요? 성투사 그 강의 중에 보시면은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닥에서 사야 되는지, 지지선 어디쯤에 있는지, 지가 가봤자 어디까지 빠지겠는지 대충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그냥 냅둬버려. 네, 지가 뭐 가봤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다 말겠지. 그 다음에 지가 원하는 재료, 딱 마음에 맞는 그런 뉴스, 그런 것들 나오면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파시면 돼요. 꼭 그런 뉴스 보고 나서 그때 올라가고만 하면 그때 사야 되네, 어쩌야 되네, 막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그냥 위에서 물리고 그러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주당 5,000원의 유상증자를 한다고요? 그런 게 나왔어요. 유증을 한대요. 5,000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은 누가? 삼자배정이? 그런 게 나와요? 와, 모르겠는데. 이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 신주 이수권? 이거 얘기해요? 이거는, 이게 가격이 5,000원이나 해? 이건 물량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 그런 게 있어요? 이거 200억 규모 12. 전환가액은 1,700원. 이거는 뭐, 아직 멀은 거고요. 그죠? 이번에 200억 규모 12 발행한 거는, 모르겠네요. 네. 그런 일이 있어? 여기 유상증자 있구나. 유상증자. 전환사채. 200억. 이거는 아까 그거잖아요. 네. 삼자배정. 삼자배정인데 5,000원이래요? 오늘 나왔다고? 이거는 아닌데? 어디? 이거? 와, 5,000원으로 나왔어. 5,000원으로 나왔어. 누가 하는 거야, 이거를? 뭐지, 계열회사의 주택사업을 위한 것으로, 와, 뭐지, 먹지 않네.
근데 페이퍼 코리아가 하는 거잖아. 아, 페이퍼 코리아가 하는 거 아니야? 얘가 받는 거야 지금? 이거는 페이퍼 코리아가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지 않아요? 페이퍼 코리아한테 온다는 게 아니고 계열회사 3자 배당 대성자 얘가 얘한테 한다는 건가 지금? 내가 지금 뭘 잘못 보는 건가요? 대상자 대상자가 돈을 내는 애 아니야? 맞잖아요. 그죠? 디오션 시티 퍼스트의 주식을 30 디오션 이런 회사가 있어요? 디오션 시티 퍼스트?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주식인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페이퍼 코리아 주식을요, 네, 누군가가 사준다 그러면은 5천원 사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미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거기까지 가는 거죠. 네, 손해보고 할 짓은 아니니까 무조건 거기 가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는 페이퍼 코리아가 한다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페이퍼 코리아가 잠깐만요. 이 단풍기가 문을 열어놨어.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가 사는 것 같은데요. 얘가 이걸 사는 것 같아요. 발행 회사가 디오션 시티 퍼스트니까 얘네 걸 사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네 그 가격이랑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크게 의미 없었죠. 그래서 네, 뭐 별 의미 없는 거고요. 얘가 얘 걸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페이퍼 코리아를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해서 받아주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거기 이상은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제지 관련한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뭐 거기까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뭐 한 2,600원대 네. 더 좋으면 이제 3,000원대까지 이상만 가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3,000원 이상까지 가려면 내일 점상이 들어가야 돼요. 내일 점상 콱 찍고 들어가면은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내일 갭 상승을 한 20% 정도까지 해주고 나서 상한가 말아버리게 되면 추가 상승을 통해서 네 더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 아니면은 네 적당한 수준에서도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강아지가 아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제서 팔 거냐는 이제 제가 보면서 진단해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추세가 이렇게 흘러내린 부분에서의 추세 전환 포인트, 요거를 가지고 접근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톡스텍 볼게요.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죠. 네. 요거는 요렇게 우상향 패턴이에요. 추세가. 자, 바닥.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횡보. 아까 여기서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미관 원자님이 하락 추세에서 전환했지만 가는 척 하다가 횡보가 될지 상승 추세 이어갈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추세가 전환이 됐는데 다시 하락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상승하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 근데 왜냐면 하락 추세 이후에 일단은 이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여기서 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추세의 전환 포인트는 이 끝자락에서 정리가 돼요.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가 정리가 되는데, 지금 뭐 여기서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보죠. 여기서 봐도 뭐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고요. 추세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정리가 되는 시점, 이평선이 모이는 시점,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추세가 바뀐 상태에서 횡보,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가지고 움직임이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때? 코로나를 빨리 극복한 몇 안 되는 좋은 종목. 그래서 매수가 어디서 들어갔냐면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무료 추천주로 많이들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때는 제가 유료 방송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풀어드렸었고, 계속 샀죠? 계속 샀을 거예요, 아마. 네, 여기 5일선, 60일선 붙어 있을 때 계속 샀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팍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적게 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최소 70%는 나왔으리라 생각을 했죠, 그때. 네. 적게 나신 분들은 뭐 20, 30%대에서 중간에 팔아먹으신 분들 그렇게 되겠지만은, 제가 팔아먹은 가격이 70% 수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같이 샀으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갔어요. 주가 내려가고 나서 다시 또 산 거지.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요, 이제는 조금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동안은 계속 우상향에 대한 패턴, 이 추세에 대한 믿음으로 갔던 부분인데, 지금은 뭐냐면, 재료예요. 네, 재료. 셀트리온의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 가능성. 네. 셀트리온이 바이오톡스텍의 2대 주주.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으로 주가가 올랐다.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약해 보여요. 물론 그거 가지고도 주가가 더 올라가고 상한가 치고 뭐 더 올라가서 지금 뭐 수익들을 좀 더 많이 그냥 들고 가신 분들 더 많이 보시고 계시겠죠. 저는 중간에 팔아먹었지만,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약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사인을 일단 들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추세가 좋은 종목은요, 자기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재료를 가져다 끌어가지고 그걸 다시 상승시키고 다시 원래 추세로 돌려놓고 막 그렇게 돼요.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또 기어 내려온다, 13,000원 정도가 됐다, 그럼 또 살 용의가 있어요. 왜? 추세는 지금 우상향이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따라가면서 들어올 때마다 계속 사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봤던 것처럼요. 간단한 전략이에요. 추세가 좋은 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주는 겁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말고 그냥 바닥에 처박혔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또 있었죠, 수산중공업. 이건 오늘 100% 나왔겠네요. 네, 100% 수익들이 나오셨을 거예요. 적당히 팔아 드시면 되는 거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지금 굉장히 횡보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유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간에도 많이들 해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요거는 잘 보세요. 저점이에요. 저점인데, 요거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그 회원님들도 진입을 할 때 조금 길게 볼 겁니다. 네. 길게 볼 겁니다. 멀리 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길게 보고 멀리 볼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추세가 지금 보면 바로 돌아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해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고 내려가고 움직이고 내려가고, 이 기간이 길어요. 길면 길수록 나갈 때 세게 갈 수 있지만, 네, 세게 나갈 수 있지만 어때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포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팡 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했었던 그 가격대를 보게 되시면 여기인데요. 여기가 네 1,700원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1,700원대.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런 위치. 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리잖아요. 쳐다보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가 수익을 주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자리. 이거 뭐였냐면 대북 관련주였죠. 수산중공업 수산주 아니에요. 수산주 아니고 뭐예요? 중장비, 자원개발 테마 뭐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갈 때가 되면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재료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꼭 그게 나하고 연관이 없어도 괜찮아요.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올라가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보고 들어가면 늦는 거죠. 금호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금호산업도 참 개떡 같은 상관입니까? 그죠? 네. 7,000원. 개떡. 진짜 개떡.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금호산업을 누가 사냐? 이런 네. 그 얘기 했지만 내가 샀지. 왜 샀어요? 배당도 7%나 땡겨준댄다. 네. 7,000원에 산다면 배당도 7%나 땡겨준대요. 지금은 이제 배당 그렇게 안 되겠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아시아나가 매각이 되건 안 되건 금호산업에게는 호재가 되는 게 이제 한 HDC가 아시아나를 가져갔다 그러면은 매각 대금 받아가지고 재무 구조가 안정화돼가지고 또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오케이. HDC가 안 사게 되면요. 계약금 지금 소송 들어가 있지만 이거 얘네가 꿀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금호산업 자체가 매각이 될 수가 있어요.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호산업을 매각해야 되거든. 그럼 M&A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변동은 있겠지만 어디까지가 저점의 한계점인가만 보시면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밀려봤자 거기지 뭐 냅둬 이씨 뭐 물려봤자지 뭐. 그럼 이게 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최고점에 샀다 그래요. 7,500원 샀다. 오케이. 여기 6,500원이에요. 1,000원 정도 차이인데요. 뭐 마이너스 한 10%, 11% 정도 차이 나겠죠? 그 정도 못 버티나? 네. 그 정도 못 버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고자 할 때 필요한 재료를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든 40%든 50%든 60%든 나오는 거지. 급등주든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이든지 간에요. 급소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콕콕콕 집어가지고 뭐 이게 뭐 캔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러면 무조건 매서 급소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요. 여러분들 그거 갖다가 해봐요. 다 부질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백날 해봤자 안 된다고요. 어쩌다 한번 맞아요. 그러면은 무슨 어쩌다 한번 맞는 거 가지고 뭐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그냥 네 세상에 더 없는 기법인 것처럼 막 떠받드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네 그거 다 맞히면은 그거에 완전히 그 성소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다 맞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기법만 사용하게 되지. 그러면은 주식이 그 기법만 사용하면 무조건 수익인데 그 기법을 가만히 내두겠어? 절대로 한 거지. 주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임수라든지 음모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하나를 가지고서 탁 그냥 네, 목매달고 그냥 기술적 분석에 매달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뭘 봐야 돼요? 넓게 추세, 수급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오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나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게 그지 같건 좋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를 가져다가 지가 갖다 붙여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석할 것인지 재료를 가져다가 나쁜 쪽으로 해석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서 분석을 들어가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진칼 무료 방송할 때죠. 네, 한진칼 여기서 기억들 나시나 모르겠다. 이런 건 또 다 잊어버렸죠. 이거 뭐 몇 프로 간 거예요? 300% 갔죠. 한진칼 이거 왜 사라고 그랬어? 왜 산 거야 이거? 왜 뭐 때문에 샀어요? 왜 팔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다 잊어버렸어? 이거 사야 된 이유는 뭐예요?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고 좋아지고 있는 주식인데 지가 원하는 재료를 어떻게 갖다 붙였어요? 경영권 분쟁이잖아요. 네. 경영권 분쟁을 하게 되면 지분 싸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이야.
지분 싸움이 불어터지게 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매수를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서 딴 놈들도 들어오는 거,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봐요. 쫙 땡겨서 이 새끼들 아주 그냥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만든다니까. 이놈도 사고 저놈도 사고요. 그리고 그거 돈 냄새를 맡고 외국인도 사는 거고요. 경영권 문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잘 먹었으면 이제 트름 꽉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 잘 먹었어, 배부르다. 이런 데서 사봤자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좋은 얘기들 뭐 더 간다 막 그 증권사들 진짜 뭐 미치듯이 좋은 얘기 많이 나오겠죠. 네, 꺼지라고 그러시고요. 항상 개떡 같을 때요. 네, 주가가 뭐 저러냐 막 저럴 때 그럴 때 매수를 담으세요. 네, 더 이상 최악이 없다 생각이 됐을 때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가 빠져봤자 거기야. 더 이상 빠질 데가 없거든. 네.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어. 최악인데 어떻게 더 하락을 해요? 거기서 그냥 흐물흐물 하다가요. 뭐 그냥 아주 작은 이슈라도요. 지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홀랑 빨아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가가 튄다고요. 왜냐면 지도 해먹어야 되거든. 네? 왜냐면 지도 해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가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뭔가 재료가 있다든지 뭐 M&A 이슈가 터진다든지 뭐 그런 거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료 방송을 2017년 말 2018년도부터 하면서 이런 종목들만 수도 없이 많이 안겨다 드렸을 겁니다. 벌써 100% 종목이 우리 아들만 20개예요. 네. 실제로 보면 더 넘을 수도 있어. 네. 우리 아이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만 20개입니다. 100% 이상 나온 게요. 물 공짜 종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랑 다 제가 왜냐면 다 얘기를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말을 하고 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말한 거 다 샀으면 20개 이상은 100% 이상 무조건 나왔으리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100% 이상 나온 게 2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이런 한진칼 이런 건 다 빠졌어. 네. 이런 건 포함도 안 시킨 거예요. 왜냐면 월급날이 아닌 시점에서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빠진 거거든요. 이것만 있겠어? 네.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주식을 할 때 그냥 5% 10% 이렇게 짤짤이 아까 그 서방님이 그 얘기하신 거죠. 짤짤이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 지금 그런 거 볼 때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강세장이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태에서 5% 10% 먹으려고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큰 돈을 벌고 싶다면 가고 있는 주식에 비중을 실어가지고 제대로 먹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계좌가 화끈하게 좋아지는 이유가 있죠. 화끈하게 좋아지는 이유. 네. 화끈하게 좋아. 요즘에 30%도 먹기 싫어요. 네. 화끈하게 좋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괜찮네. 좀 더 살까? 더 살까? 더 살까? 더 살까? 비중이 커졌어요. 비중이 커진 놈이 올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가 한 방에 좋아집니다. 그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예요. 네. 얘들은 그냥 뭐 20% 정도만 놔도 괜찮아요. 근데 더 커지는 거예요. 욕심은 많이 내셔도 돼요. 대신에 뭐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원금을 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베팅을 할 것인가 거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부분이겠죠. 제가 무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종목에 대한 관점들을 이제 어느 타이밍이 좋다 뭐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드릴 수 있지만은 실시간으로 매달려 가지고 매도라든지 또는 끌고 가는 전략들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조금 생각하셔야 되지만 워낙 제가 무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으면 대부분 다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욕심을 일단은 조금 비우시면은 매도가 잘 보이실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이씨 뭐. 네. 20% 먹었는데 뭐 30% 먹었는데 뭐 50% 먹었는데 뭐 됐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먹고 팔았는데 더 올라갔어. 내가 오늘 먹고 한 20% 먹고 팔았는데 다음날 상한가 갔어. 배 아파하실 게 아니라 난 먹고 팔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야. 그죠?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사야 될 자리에서 사놓고 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짧게 보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한 달 정도 뭐 가입하시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한 달 정도 가입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투사하고 맞춰갈 수 있겠냐, 문자만 처음일 때 문자만 받고 대응할 수 있겠냐, 라이브 없이 괜찮겠느냐, 뭐 등등에 대한 그런 뭐예요? 그냥 상호 그냥 간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투사 저놈이 어떤 놈인가 내가 한번 적응해보자. 그냥 적응 기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3개월이든 뭐 연달아서 지금 막 3번씩 결제하신 분이 9개월 막 앞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처럼 그냥 괜찮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 정도 가입 기간도 제가 어떻게 드렸어요? 네, 종목으로 수익 내서 하시라고, 공짜로 가입하시라고 또 종목들을 드리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아, 너무 좋죠. 그래서 간을 보라고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공짜로 한 거잖아, 그죠? 종목 그냥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수익 내가지고 네, 거기서 나온 돈으로 그냥 가입해서 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 더 좋은 거지 뭐. 그 다음에 수익 내서 또 뭐 더 연장할 수 있는 가입비를 벌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 방송 들어서 손해볼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종목으로 수익 내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손해볼 게 없는데 뭐 그냥 궁둥이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야식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오늘 야식을 그냥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궁뎅이를 무겁게 하셔가지고 네, 수익을 많이 내셔가지고 그리고 가입하란 말이에요. 내가 가입하지 말란 말은 안 해. 왜? 쌀이 떨어지고 있거든. 지금 쌀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입들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장이 어쩔지 모르니까 돈 벌어서 수익 내서 가입하시라고. 아시겠죠? 무방만 들어도 돈 많이 법니다. 네. 무방만 들어도 돈 많이 벌어. 어디 가서 그냥 밭종 뭐 상한가종 뭐 그런 문자 받고 들어가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시고 그리고 천천히 가입하세요.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 돈 제가 뭐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안 뺏어도 돼. 그러니까 가입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종목들을 보고서 저런 것들 내가 따라할 수 있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조차도 뭐 그냥 의심스러워. 뭐 왜냐면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먹으시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A 프로젠 네. 전설의 물타기 기법을 우리가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를 2,000 얼마 때 매수했거든요. 2,000 얼마 때 매수했는데 이게 주가가 꽝 뛰었어요. 꽝 뛰어가지고 24%인가 그때 수익을 내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못 파신 분이 있어. 왜냐면 이게 올라갔다 금방 내려와 버렸거든요. 자, 이럴 때 팔 기회가 없이 내려가서 폭락을 해버렸어요. 합병이 무산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는 뭐라고요? 물타기 기법. 근데 이 기법은 전부 다 통해요.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더 사는 거야. 네. 더 사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네. 자, 평단가가요. 내가 3,750원에 샀어. 그리고 저점에 샀어. 그러면 평단가가 여기 형성돼요.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지.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어도 오늘 수익이어야 돼요. 강의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어떻게 손실 보지 않고 넘어가느냐,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고 강의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린 내용이에요. 성투사의 주식 배우기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네, 물타기 기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네. 혹시 그때 못 봐신 분들 여기서 물타기 의견 한번 드렸었거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빵 낮춘 다음에 오늘 여기 올라갈 때 네, 2,600원, 2,700원 넘어갈 때 문자를 보내드렸죠. 수익 다 나셨으니까 이제 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주식은요, 추세를 보면 돼요. 추세를 보고 가는 종목 계속 불타기를 해가지고 비중을 늘려가면서 수익을 크게 굴리면 돼요. 근데 예상치 못한 단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려. 네.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올 수 있잖아. 뭐가 있어서. 기법이 있잖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뭐가 되냐면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 아직 신뢰가 안 되거나 무섭거나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도 CNK 인터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을 거예요. 하한가를 9방을 쳐맞고도 제가 플러스 100%로 치고 나왔다 얘기 드렸잖아요. 이 기법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밑바닥에서 매수했을 때 손실날 확률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저렇게 큰 변동을 겪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만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네. 우리 아들 계좌가 수익률이 오늘 아까 아침에 35%였거든요. 계좌가요. 금액이 점점 커지는데 수익률도 점점 같이 커지고 있어. 금액도 커지고 수익률도 커지고. 근데 오후 되니까 더 늘었겠죠. 계좌 수익률을, 계좌 규모를 키우면서 수익률을 같이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을 잘 보라고요. 이제 나는 겨우 본전에 왔거든요. 이제 시장은 본전에 왔어요. 내가 시작한 그 초입에 왔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었던 그 그지 같은 세월 속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종목을 계속 발견해내고 계속 대응을 했더니 빠진 거 다 회복하고 나니까 35% 이상의 수익이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고요? 이 35%는 뭐예요? 계좌 수익률 35%는 보너스잖아요. 이제 원상복귀 아닙니까?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이제부터 월급 받으러 가는 거지. 이건 뭐라고요? 보너스. 네. 계좌 수익률 35%는 보너스라고.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사놓으시는 거. 보너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치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전부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왜 안 받아? 공짜인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그죠?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냥 무슨 진짜 뭐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 막 영어 막 써있고 막 리포트 막 착 주구장창 읊어대고 그러면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거 읽고 나서 탁 덮고 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뭘 봤냐? 내가 뭘 봤나? 네. 이런 거. 항상 자기 가치 밑에 있는 것들은 보너스입니다. 꼭 매수하세요. 배당은 용돈 받는 거고요. 용돈 그냥. 네. 근데 배당 받아서 또 더 사야 되겠죠. 주식 더 사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주식을 그렇게 사세요. 계속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믿음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 만큼 보답을 해줄 겁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돈 벌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시간만 투자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냥 첫 술에 배부르는 거 없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 수익률도 작아 보이고 뭐가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상황이 달라지죠. 그게 스노볼 효과예요. 복리도 처음에는 1년, 2년 느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엔 돈이 불어나는 게 너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같이 부자 되시고요. 많이 부자 되시고요. 완전 부자 되시고요. 인터뷰에 꼭 내 이름 말해주세요. 성투사 최하영님. 그 덕분입니다. 빠밤.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실 분들은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성투사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꼭 한마디 해주시면, 네. 굳이 뭐, 여러분들이 쌀값 보태지 않으셔도, 그때는 제가 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계좌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계좌도 수익률이 지금 좋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네. 저거 하진 않습니다. 쌀값이 이렇게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태주시면, 네. 감사히 받으시니까. 같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오실 분들은, 네.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벤트 같은 거는 기다리지 마세요. 이벤트가 없어. 저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벤트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없고요. 이벤트를 기다리실 분들은 내년이 아니다. 12월 말쯤에 돼야지 있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때나, 네. 그때나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그러게요. 진짜 막 그냥 돈으로 그냥 막, 그냥 부채질. 그 담뱃불 이렇게 돈으로 한번 이렇게 붙여보고 막 그렇게 해보고 싶다. 네.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네, 다 되실 거예요. 다 부자 되실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도 좋은 날은 될까? 네,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내일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일도 올라가면 미친 장이지. 그죠? 내일은 신고가 나온 이후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것들은 내일 저녁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다시 방송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8시에 오셔가지고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매수의 그런 조건들, 급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먹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방송 끝나면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내가 뭔 얘기를 들었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보시면 아마 적응이 되실 겁니다. 그죠? 네. 잘 되실 거예요. 다 부자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제 꿈 꾸십시오. 내 꿈 꿔. 내 꿈 꿔. 네. 여기까지 갑니다. 고맙습니다.